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일몰제는 20년이 넘도록 미집행된 도시계획서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인데요. 전국이 지금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미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대전시도 계획했던 민간 특례 사업이 좌초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가장 좋은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남충희 한밭대 겸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남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 전 대전시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선재 대전대 초빙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선재입니다.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무산된 이후 대전시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구 내에 위치한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에 대한 보존과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될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민간 특례 사업이 지금 이제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전시의 재정 문제는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시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열린 토론에서도 이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을 했고요. 공론화 과정에서도 토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 앞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의 현황과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김 위원장님, 지금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길래 아직도 제자리냐,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최근에 매봉공원 이제 그 도시공원 문제가 부결되면서 이게 다시 또 불거진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로 이제 선정했던 게 4개 공원에 5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평공원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가 있는데 갈마지구는 26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제 작년 12월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업을 중단한 것을 이제 권고한 바가 있고요. 네. 정림지구는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이제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봉공원은 부결이 되었고 용정공원은 이제 통과된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는 4개 공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한 개 공원 이제 매봉공원은 부결된 거는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이제 뭐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봐야 되고. 남 교수님, 저기 이 민간 특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이 도시공원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이제 공원 조성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꼭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민간 특례 사업으로? 아, 그건 아닌데요. 예. 그 장기 미집행 그 공원 그거를 한 20년 전부터 그냥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인들이 그 땅 갖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20년 동안 뭐 거기다 건물도 못 짓고 뭐 살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팔 수도 없고 엄청난 이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게 딱 20년 전에 네. 이 소유주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걸 하소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게 잘못된 제도다. 그 헌법에 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게 돼. 헌법과 가치가 이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거 20년 후에는 풀어라. 그게 이제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마련한 게 지금 말씀하신 민간공원 특례 사업. 그래서 사업체가 와가지고 업자가 와서 그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서 30%만 뭐 주택을 짓건 상업시설 용도 변경을 해서 공원이 아닌 주택이나 상업시설 같은 걸 줘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공원도 개발하고 여태 공원을 개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공원 용지라고 딱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개발하려면 이제
수용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네. 그냥 놔둔 거예요. 공원도 아닌 상태로 그냥 묶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 14개월 후에는 이제 공원 용도가 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공원이 아니에요. 예. 우리 대전시도 이제 개인 사유지가 되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가 되죠. 이제 공원으로 더 이상 묶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 특례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와가지고 30%는 져가지고 거기서 이익 보고 또 그걸로 여기 공원을 그야말로 개발해서 나무도 더 심고 뭐 오솔길도 제대로 만들고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즐길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대전시에 공짜로 줘라 기부 체납해라. 그게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인데요. 이게 쥐약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전부들 그 생각하면 아파트만 지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대전의 미래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지금 금방 사회자께서 현황이 어떠냐? 저는 현황을 이렇게 봅니다. 해결을 책임진 대전시도 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네. 그냥 방황 중이고 이해 당사자들은 찬반에서 갈등은 계속 심해지고 대전의 미래는 오리무중이고 시민들은 한 82%가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른다고 그래요. 네. 그 설문조사 보면은 그렇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 잘 모르고 민간 특례 사업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아까 처음에 왜 여기까지 이렇게 토론해도 해결책이 안 나오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전시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게 현황 같아요. 예. 김 교수님, 네. 지금 월평공원 가지고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근데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게 사실 권고를 했는데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추진이 되어 왔었고 또 지금 현재 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월평공원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제도에 대한 거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5곳 지역에 6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한 군데, 즉 그 용전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돼서 곧 사업이 착수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봉공원은 아시다시피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다시 공원 조성에 대한 공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림지구 마찬가지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장 방문한 이후에 또 부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군요. 예. 그리고 월평공원 갈마지구도 마찬가지로 26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지금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복지 예산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또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 대전시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 전국에 걸쳐 대전시만이 문제가 아닌 전국에 걸쳐 있는 이 장기비 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제가 현직 시의원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각자 따로 놀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기재부, 우리나라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는 전적으로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라. 지금 현재 우리 지방분권, 지방재정분권을 약속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국비를 지원해야 해결되거든요. 국비로 지원하면 되는데 네. 이제 지방에 좀 떠넘긴 측면이 있네요. 무조건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 보전을 한 50% 해준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네. 아주 적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전시에서는 아직도 신청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지정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100% 중앙정부에서 수용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공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것만큼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든 배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시민들한테 환경적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에만 26개 정도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 특례 사업이 이 도시공원에서 다 추진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지 또 민간 특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네. 보완 설명을 그 부분 하면 2020년 6월까지 현재 그 장기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일몰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네. 그 결정이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198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행정들이 사실은 좀 더 효율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부분에서 약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행정 자체의 어떤 후진성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원,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할 때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건 뭐냐면은 이 국가의 권한 배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용을 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면서 이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문제가 따르잖아요. 네. 그런데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거나 이럴 때는 돈을 누가 부담해라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중앙정부와 행정부로 대변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전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있었어야죠. 준비 부족이 현재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너무나 시간에 촉박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지금 봉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급속도로 행정이 효율을 추구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도 급속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법에서 정한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낳은 이 사회 전체의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지금 99년 헌재 판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무제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제 성남의 학교 부지를 갖고 있던 분이 제기한 이 헌법재판인데요. 여기 판시에 보면 토지 재산권은 토지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판결문을 좀 해석하면 이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전에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전답이냐 임야의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고요. 2005년에 헌재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기간이 공원 일몰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치 않은 기간이고 국민들로서는 이 공원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또 판시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의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 헌재 판결만 갖고 보면 입법이 미비하거나 뭔가 보완이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온 먼저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간특례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이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대전은 전부 다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갔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전체 대전의 도시 계획 속에서 뭔가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업자 제한 방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던 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비들이 뒤에 이제 뒤따라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이 남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밖에 오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예. 김윤기 위원장님께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제가 주셨는데 그 전에 한번 궁금한 게 예. 지금 이런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시행이 다시 또 논란 이렇게 늦춰질거나 아니면 또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은 그건 끝난 다시 거죠. 하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요 연기되거나 뭐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네. 무조건 제도는 시행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있어서 해석에 그런 부분이 주류인 거고 중요한 부분 맞지만 또 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그 당시에 98년이었잖아요. 처음에요. 수도권 지역에서 20년간의 이 땅값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걸 만들 때 좀 전에는 이게 기간이 조금 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년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준비해서 할 때 20년 정도를 생각했던 건 뭐냐면 행정부가 그것을 예산에 나눠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나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 앞으로 기간이 많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그동안 뭐 이 정부가 됐든 저 정부가 됐든 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20년이 심각한 문제라고 했던 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한 판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천천히 이렇게 매입을 하면은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 그동안에 방관해 오다가 이제 요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그렇죠. 기금을 축적하거나 아니 문제됐다는 이게 거죠. 20년이라는 게 자꾸 이제 기한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면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도시계획 2030 약 10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즉 마찬가지로 이 공원 조성 계획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계획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연장을 시킨다든가 그 계획 잡아놓은 거를 집행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계획만 잡아놓고 안 하고 또 그 다시 10년 동안에 그거를 진행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해제를 시켜라. 즉 2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해제시키라는 그런 것이지 꼭 20년이나 10년이나 그거를 묵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사회자님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요 정도 시청자들이 하시고, 채널 돌릴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이나 매봉이나 지금 또 정림 같은 경우에 결정이 조금씩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일단 매봉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남 교수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매봉공원이 부결됐는데. 우리 흔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이제 뭐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공무원을 잠깐 해봤거든요. 늘 공원은 이제 어쩌다 공무원에서 어공. 근데 도시공원위원회가 결정 권한은 없죠. 사실 권고 기능만 있을 뿐이죠, 그죠?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거니까 민간인이 그 행정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권은 없죠. 그냥 권고 기능만 있는데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저는 저도 공무원에 보니까 최종적인 그 결정은 지자체장의 몫이에요. 어느 밑에 누구도 굉장히 감 잡기 힘들고 또 이 리스크가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못 합니다. 이 지자체장이 고민하고 전문가 얘기 듣고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근데 그러니까 시장이 경제랄지 도시계획이랄지 자연 보호 관련 어떤 철학, 비전, 기본 방향이 설정돼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은 결정이 아니라 권고해 주면 그냥 따르겠다. 이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그래서 이 독선, 이 편견, 고집도 위험하지만 책임 방기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철학 빈곤이라는 것도 위험한 거고. 그래서 도시공원회의가 뭐 우리 흔히 결정이라고 그러지만 권고했다. 난 그거보다는 지자체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그거에 따라 가니까요. 지자체장이 자기의 철학 기본 입장을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도 바꿔가면서 자기 생각을 밝혀야 돼요. 이게 그게 이 문제 푸는 핵심이라고 여기서 한번 봅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네네.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위원회가 따로, 예, 따로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원 관련돼 있는 생태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구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 시설,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몇 층을 질 것이고 교통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입지적인 부분, 용적률, 층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즉 이번 매봉공원 건이 부결된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겁니다. 즉 그 자리에 공원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부결시킨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물론 시장,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의 방향,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를 뭐하러 두겠습니까? 전문가 그룹 또는 시 관계 공무원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와 심사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과정을 거치면서의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봉공원 건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예, 예. 생각하는데요. 예, 예. 네, 좀 전에 남춘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김동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뭐 좀 다르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여기에 있어서 명칭이나 아니면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왜냐하면 여기에 이러한 기관들은 결정 권한이 없는 곳이에요. 본인한테 이제 자문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시장한테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강력한 자기가 이 시민의 위임을 받은 거예요. 총체적으로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할 때는 물론 그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왜냐하면 시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기 권한 내에서 강력하게 설득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 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듯이 해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면 나는 그걸 따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크게 어떻게 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시장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네. 이게 위원회에다 올린 게 아파트 질까요 말까요? 그 하나 아이디어만 딱 시장이 그러니까 대전시가 중간입니까? 그죠? 근데 난 지자체장의 그 생각, 지자체장이 많이 연구하고 안목을 넓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단순하게 예. 아파트 질까요 말까요? 아니 제가 교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의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다릅니다. 즉, 그래서 자치단체예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즉, 아무리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권한, 도지사의 권한은 무소불위 권한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물론 대통령도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장의 권한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그 도시공원회에 의견사항이 있고요. 도시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설치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견사항을 반해서 시장이 할 수는 그 없습니다. 말은 맞아요. 예. 그 말은 맞아요. 지금 근데 지자체장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거를 심의에 올려야지. 그렇죠. 사전에. 예. 사전에 그거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논점이 지금 3,000% 빠진 것 같아요. 시장의 권한보다도 이제 사실 이 공원 부지의 이런 특례 사업에 대해서도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개발과 보존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얽혀 있는데요. 이제 저는 뭐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때 가져야 되는 기준이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전의 비전 그리고 경쟁력을 어떤 측면에서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요즘 특히 여가나 휴식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도시공원이 있느냐는 사실 이게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버렸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이 녹지 지역에서는 도심보다 평균 25.6%가 낮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40.9%가 낮다는 이런 보고가 있고요. 이제 런던은 2050년까지 50%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섬 완화 대책으로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1에서 5도 정도 이렇게 낮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011년에 그 대전 마케팅 공사가 그 대전 외의 다른 지역의 분들을 대상으로 대전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전의 가장 긍정적인 장점으로 뽑는 것이 생태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이미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나가느냐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뭐 이제 과학기술 도시나 4차 산업혁명 뭐 특별시 이런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시숲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태적인 문제, 또 난개발,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본격적으로 토론하고요. 먼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 대덕 특구 안에 있기 때문에 특구 단지의 연구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부결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지켜야 하는데요. 또 도시숲이 미세먼지 차단이나 저감을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숲이 지켜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공원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소유주와 잘 협의해서 매입을 잘해서 공원을 계속 유지시켰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아무래도 개인의 사유 재산인데 그런 거를 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이제 좀 내가 세금 내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유가 없다는 게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건 좀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작년에 의결된 사항을 위치를 3번이나 바꿔가면서 규모도 바꿔가면서 승인을 해줬는데 결정을 해줬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를 뒤집는다? 못한다? 이건 무슨 행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토지주들은. 그동안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세금만 내고 이번에 겨우 뭐 여기 민간 개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상이나 받고 어떻게 좀 혜택을 보내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시에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막막합니다. 정말로. 네, 토지주 입장에서는 뭐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민간 개발을 하려는 가장 큰 이제 그 이유가 그 예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례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민간 그 특례 사업을 하는 건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또 여기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 안점은 이제 매봉이랑 월평 아닙니까? 그 두 개 이렇게 큰 그게 남아 있는데 오늘 토론하면서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찾으신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매봉은요. 매봉은 그 아파트를 안 짓더라도 난개발은 안 되리라고 난 봐요. 왜냐하면 매봉 그 대덕특구 내에 있는 매봉산 매봉 그거는 그게 한 11만 평쯤 되는데 사유지가 98%다. 이제 대전시는 그렇게 얘기해. 사유지가 98%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난개발 막을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줘서 그 돈 갖고 사가지고 공원 개발해야 된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거기 사는 사람 들여다보면은 사유지 대부분이 이 국공유지에 둘러싸인 맹지예요. 네. 내가 어떻게 개발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맹지라고요, 사실. 그러고 그 99%의 그 사유지가 대부분 그 연구시설, 애추리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국공유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진입로도 없어요, 사실. 네. 거기다 한 사유지의 57%가 어떤 한 사람 종중 땅이죠. 그 종중 땅에다가 뭐 그 묘소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뭐 집 짓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방문화재도 있어요. 지방문화재는 300m 내에는 건축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따지면 한 5만 2천 평가량을 개발을 못 한다고요, 여기가. 그냥 풀어줘도. 시 예산을 투입 굳이 안 해도 뭐 아니, 시 예산 투입은 하긴 해야 돼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네. 공원을 이제 공원 용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쉬고 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을 해야죠. 나무도 더 심고 네. 산책로도 제대로 좀 만들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려면 지금 대전시는 매봉공원이 한 630억 원 토지 매입하려면 그런다. 근데 예.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중 땅이나 뭐 그런 건. 그 하면 한 140억, 150억 정도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녹지 기금이 한 2,500억 가량 쌓여 있죠. 네. 그래서 매봉공원은 그렇게 돈 주고 한 40% 정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추가로 좀 투자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지. 아니 그 녹지 공간 그 중요성 아주 그 높아지는데 거기다 또 아파트를 아니 대덕 특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죠. 연구 환경 악화시키고 지금 대덕 특구에 아파트가 부족합니까? 그 주거 환경 네.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창의력 없이 뭐 툭하면 아파트 지어서 뭐 돈에서 하지 이런 그 단순한 생각만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공동관리 아파트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지금 벼 있어요. 네. 그거 재개발해서 기술 창업 단지로 만들고 그리고 또 야 우리 기술 창업 단지 만든다. 그 배우 시설이 매봉산이다. 그 핑계로 뭐 국비도 더 받아오는지 온갖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아파트만 짓면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만 밀어붙여 그렇게 자꾸 하느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뭐 2,500억 정도 녹지 기금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민간 특례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한 2조까지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당장에 이제 뭐 이 구입 매봉만 해도 600억, 월평 뭐 700억 뭐 이렇게 그것도 금액도 다 틀려요. 계산하는 다 방법에 틀려요. 따라서.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남준희 교수님께서 매봉을 예로 드시면서 거기에 뭐 실제로는 조금 더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작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는 한 500억 정도가 들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크게 앞으로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거로 저는 봅니다. 그것도 그런 경우에 최고 중요한 것은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저는 시장님이 이런 의견도 다 듣고 해서 뭐 이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와 이해관계자에 대해 말씀들을 듣고 결정이 우리의 추세가 아까 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더 첨단 이런 환경 보존의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런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 재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는 중앙 정부가 전국에 거의 획일적으로 해서 다 그은 겁니다. 밑에서는 그냥 집행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지방 자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지 않았습니까? 아까 김동섭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그건 이양을 해줬지만 그거를 실제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돈은 다 지금 이양을 해주지 않고 돈은 가지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체는 국비를 얼마나 잘 많이 이걸 이슈화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가 다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또 다른 것도 하나 사유가 있지만 서울 용산에 뭐 요즘 문제가 돼서 요거 관련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뭐 파출소 땅도 똑같이 공원 용지에 묶여 있다 하는 고승덕 변호사의 땅, 그렇죠? 언론에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서울 용산 같은 데는 그래 용산구 서울에 있으니까 용산구에서 매입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서울이나 이런 큰 곳은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필을 하고 국비로 확보를 많이 해야만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이 몇 퍼센트를 녹지할 것인지 이거 여부와 함께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사실 저희가 논의는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뒤에 암흑했던 대혼란 내년 2020년 6월 넘어서 7월 1일이 돼도 실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국비 확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뭐 그 광역단체들이 이제 협의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비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대전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올해 추경에도 872억 원을 녹지기금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관리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발의 압력이 높다거나 소송에서 패소했다거나 지금의 공원 시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당장 시설을 해야 되는 지역을 먼저 사들이는 일을 먼저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유지 매입하는데 13조 7천억 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 이제 11.7% 정도를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 단순 비교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대전은 1,000억 좀 넘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잡으면.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한 1,000억이면 가능하다고 아니 1단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재정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먼저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요. 네. 이제 2단계로 그렇게 되면 이제 매입한 부지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원을 정형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입지까지 해서 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공원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제 대전에서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민관 협력해서 트러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자 이런 제안들이 되어 있고요. 이런 제안들이 훌륭하죠. 그러니까 대전시가 먼저 나서서 이런 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더라 보고요. 네. 매봉공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봉공원 이제 특급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지거든요. 이 중앙정부하고 과기부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러니까 비용도 나눠서 쓸 수 있고 당장 들어가야 될 비용을 축소할 수 있죠. 네. 근데 또 이제 또 상당수 시민들 가운데는 1,000억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몇 천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대전시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 돈을 다 거기 공원 사는데 써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은 다른 또 사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 즉 시장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환경적 안전을 위해서 더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SOC에 대한 인프라를 더 집중할 것인가, 한정된 재원 가지고 어디에다 먼저 우선순위를 투입할 것이냐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방향 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좀 전에 우리 김윤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다 동감하고 공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13, 1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조급증할 거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 집단,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 토지 소유주 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또 타시도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 좋은 사례들을 좀 접목해서 우리 대전시만의 체력에 맞는, 체급에 맞는 그런 공원 관리 계획을 세운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 무리 없이 헤쳐나갈 수가 있고요. 네. 다소간의 무리가 좀 있는 거는 뭐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가 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정리하면은 나머지 사유지, 그 나머지 사유지 부분도 인목도라든가 경사도를 잘 파악하면은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내비둬도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 못하죠. 개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또는 실측해서 사진 찍어서 판단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전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좀 매너리즘에 빠졌고 나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취합하고 해서 현장 실측을 하고 대전시에 맞는 또는 그 지역에 맞는 환경적 공원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난개발 우려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전시에서 사실 그동안에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난개발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회자님 잠깐만요. 앞에 김 위원장님이랑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 큰 그림으로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국비 어떻게 하는 끌어들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최소한 그 큰 그림 중에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우선 매봉부터 자꾸 이따가 월평 얘기할게요. 매봉 같은 경우에 해서는 안 될 것이 아파트 짓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 대덕특구 그 한가운데다 아파트를 질 생각하느냐.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전진 기지로서 그거를 만들어야 대전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다면은 최소한 아파트 져서는 안 된다는 거는 알아야죠. 당연히. 거기다가 그 연구환경 보존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 창업의 어떤 단지를 만든다든지 그 핑계로 매봉산을 그 배후 시설이다 해서 국비를 충분히 끌어들인다든지 네. 온갖 생각을 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승리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문가 집단 또 이해관계인 또 시의회 이런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의견을 내지 않고 놓은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김동석 의원님도 시의원으로서 많은 부분을 하셨고 저는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논의는 저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이 전문가 단계에서 또 이해관계인의 의견들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큰 그림에 대한 결정을 해야 그래야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시장이 거기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권한과 또 책임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하셨다고 우리 김 의원님 하셨는데 예. 결정이 안 되면 계속 도돌이표가 됩니다.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 그래서 난개발이 보십니까? 지금 예. 우리 남충희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덕특구 안에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환경과 용전동의 그쪽의 환경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용전동 이런 곳은 거기는 지금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에 큰 가치가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예, 그것과 대덕특구 이쪽과 또 대전의 어떤 개발 축이나 현재 환경 이 추세를 보면 이쪽에 월평지구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어디는 뭐라고 어디는 뭐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고 대덕특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것이 저는 적절하게 이번에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추세대로 봤을 때 현재 저희가 아파트가 부족해서 대전이 네. 발전을 못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이 됐든지 기준 원칙은 난개발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시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 기준은 먼저 세우셔야 그래야 네. 이 뒤에 부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 지역에 현장 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진작에 하셨었고 그런 걸 보고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현장 답사를 현장 한다면 답사는 그전에도 아마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예. 제가 도시공원위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차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순서가 도시공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음 순서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또 그렇죠. 가서 현장 도시계획위원회 또 답사한다고 다시 현장 하고. 답사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네.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그 행정 절차의 프로세스대로 해야 됩니다. 신속히 해야 되죠. 예, 지금에 와서 다 파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방정부 대전시가 네. 사업자 상대로 해서 그걸 함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그 행정 절차를 도입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 공원 조성에 부합하지 않다 하면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조건부로.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비공원 시설이 아파트가 층고가 너무 높고 평수가 너무 높고 뭐 도시 교통 체계가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부결시켜야겠다. 그러면 다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공원녹지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매입할 장소, 매입할 지역 또는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매입한다거나 또는 거기다가 일정 부분 비공원 시설, 좀 전에 남충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판단이 되면 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 나가면은
그런 난기 개발을 충분히 이거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에서 여론조사하고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 일몰제나 그다음에 민간 특례공원 사업에 대해서 80% 이상의 시민들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몰라요. 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행정에 현대 행정과 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무관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계속해서 공원위원회, 계획위원회 그러면 이런 걸 거친다 이렇게 해서 하면 국민들이 무관심해져요. 무관심해지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집행부와 국회의 역할을 하는 국회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부결하고 의결했다고 해서 권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월평공원도 그랬지만 2016년 12월에 이게 주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시나 정치가 결정하는 것이 어느 것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이 없겠습니까만은 이 문제는 굉장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999년부터 이게 계속 제도들이 있었죠. 각기 다른 제도들이 있었고 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들어온 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들어와서 시행하지 않다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어서 이제 시민들의 이해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사회적 여론을 어떻게 환기시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시장님이 혼자 그 프로세스대로 결정을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가 제출한 안이니까 적절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구를 거쳐야 하고 이제 이것으로도 부족하니까 공론화위원회까지 가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한테 결단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공원과 녹지를 보존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더 노력할 것은 노력하는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그 전반적으로 민간 특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아니다,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 같은데 문제는 그런 아파트를 짓는 민간 특례 사업만이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책인 양 딱 그거 하나만이 아파트를 다른 짓는 대책과 다른 대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고집. 그 고집의 이유를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나만 갖고 그냥 모든 걸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1999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 나온 이후에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 이제 민간특례 제도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공원녹지법에 민간특례 제도를 넣어가지고 2009년도에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 민간 사업자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접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걸 완화를 시켰습니다. 20%에서 30%로 더 넓혀졌어요. 비공원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다음에 유보금 제도라든가 보상 제도에 대한 그 돈을 좀 더 적게 해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 14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좀 이제 달라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된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허태정 시장님만이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기고 나머지를 기부 체납하는 이런 방법이 된 것 같고 앞으로는 혹시 어떤 방안인지 혹시 저는 아마 시가 여러 가지를 아마 대안들은 준비를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조금 논란이 현재 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그 결정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자 해야 그 대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제 합의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그렇게 할 때 아파트는 현재 초과 과잉 상태라고 대전, 충남권 이쪽은 세종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남기기 어려우면 그러면 그 옆에 기부 체납해서 나머지 70%를 제대로 공원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얘기하면 왜 용전동의 용전공원은 통과가 되고 이슈가 안 될까? 다른 데는 이슈가 더 많이 되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그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경계입니다. 그쪽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고 할까 그 주민들이 그런 욕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안 하고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덕 특구에 있는 매봉하고 올평이나 이런 쪽은 땅값이 비쌉니다. 네. 이걸 알겠습니다. 자꾸 네. 비용으로만 놓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김 비용 위원장님 얘기 듣고 예, 마무리 예,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비용을 계산할 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아파트를 짓건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건 간에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시숲이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뭐 이제 아파트든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상 해야 될 또 뭐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편의시설, 그다음에 교통혼잡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산림청에서 낸 이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50년간 한 나무를 기르면 그 경제효과가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 미세먼지, 그다음에 열섬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그리고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사실 여기에 지금 투여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재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그런 토론이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사실 오늘 토론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간 특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짓는 데 대해서는 다들 좀 부정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 아마 많은 시민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대신에 재정 투입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야겠죠. 제가 네. 하나의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국제적인 안목과 창의력 문제인데요. 현재 월평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이에요. 저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고 벤치도 있고 산책도 하고 뭐 그런데 그냥 잠재를 큰 야산입니다. 난 그걸 공원으로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나무도 더 심고 가다듬고 오솔길도 만들고 그게 지금 다 있어요. 오솔길도 있고 벤치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예, 나 가봤지. 나무도 더 심고 법적인 좀 공원이 가다듬어야죠. 네, 공원이 아닌 건 알겠습니다. 알잖아요. 예. 그걸 저 미국의 그 공원을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본질을 벗어난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발과 보존, 도시공원에 대한 해법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열린 행정과 시민의 획기적인 제안이 더해진다면 2020년 보다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